서울 강남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명문가의 고택, 청록헌, 킹 루쉔.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소슬대문을 들어서자 정갈하게 관리된 이끼 정원이 손님들에게 가문의 오랜 역사와 품격을 말해주었다. 이날 이 특별한 장소에는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상견례의 주인공은 한성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외과 의사, 이준호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민지였다. 두 사람은 의료 현장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마침내 결혼을 맹세했다. 준호의 부모님, 아버지 이동욱과 어머니 박서진은 이날을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동국은 연매출 2천억 원의 한성건설 대표이사였다. 그의 슈트는 이탈리아 명품 맞춤이었고 손목에는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가 빛났다. 서진은 유명 디자이너의 명품 한복에 진주와 다이아몬드 장식에 놀이개를 매치하여 그야말로 상류층 어머니의 아우라를 풍겼다. 오후 6시 준호와 민지가 가장 먼저 고택에 도착했다. 민지는 감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이동욱 부부는 그녀의 예의 바르고 단아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준호가 푹 빠질 만도 해. 서진은 그렇게 말하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약속 시간을 훨씬 넘겼는데도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좀 늦으셔서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꼭 쥔 채 가끔 메시지를 확인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이동욱 부부의 표정에는 점차 불쾌감이 비쳤다. 첫 만남부터 지각이라니 기본 상식을 의심스럽네요. 서진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정숙한 공간에 날카롭게 박혔다.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일이 밀려서. 지금 택시 탔으니까 10분이면 도착해. 조금만 기다려줘. 준호의 아버지 동국은 시계를 보고 입술을 비틀었다. 벌써 40분이나 지났군. 너무 지나친 무례함이군. 그 순간 고택 입구 부근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고택의 안채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고풍스러운 저택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성이었다. 남색 작업복, 가슴팍에는 사랑클린이라고 쓰인 명찰,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노란색 고무장갑을 쥐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하게 먼지 자국이 보였다. 온몸에서 바닥 세정제 냄새가 풍겨나왔다. 그 여성은 망설임 없이 곧장 민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지야, 늦어서. 바로 정리하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새서 말이야. 여성은 미안한 듯 눈썹을 늘어뜨리면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방 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동욱과 박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설마 이 사람이? 서진은 얼굴에 미소를 억지로 띄운 채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어머님이신가요? 네, 민지 엄마입니다. 최숙자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동작에 담긴 미소는 없었다. 동국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녀의 온몸을 훑어보았고 서진은 명백히 불쾌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화장실에서 얼굴을 좀 정리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숙자는 아주 잠깐 뜸을 들인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서둘러 오느라.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숙자가 문을 닫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아무 말 없이 그저 불편한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얼마 후 숙자가 돌아왔다. 세수를 하고 머리도 정리했지만 복장은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다 온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없이 정중하고 성실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동국도 서진도 결코 정면으로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렇죠. 시간이 촉박하니 진행할까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며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이 사람을 대화에 끼울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 후의 대화는 시종일관 준호와 민지에게만 향했다. 숙자가 말을 걸려 해도 중간에 말이 끊겼고 음식이 나왔는데도 맛있게 드세요. 같은 말조차 건네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그럼에도 숙자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딸 옆에 앉아 있었다. 대화 중간중간 민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준호에게는 항상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그저 미안한 듯 웃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단 한 사람, 민지만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쥔 손을 세게 떨고 있었다. 누구보다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되었다. 한우 갈비찜에 전복죽까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청록헌의 연회 요리. 그러나 아무도 그 맛을 즐기지 않았다. 이동국은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고 준호와 민지에게만 말을 걸었다. 민지 씨는 야간 근무가 많겠죠. 몸 조심하세요. 요즘 간호는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돼서 힘들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저 정중한 의례적인 인사의 냄새가 풍겼다. 그러던 중 서진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민지 씨, 간호사 일 힘들지 않아요? 네,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보람이 있어서요. 하지만 준호와 결혼하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아내라면 더 이상 무리해서 야간 근무할 필요 없잖아요.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제 손으로 환자분들을 돕고 있다는 실감이 있어서요. 아,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서진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찻잔에 입을 댔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그 말에는 틀린 가치관이군이라는 가시가 분명히 박혀 있었다. 민지는 침묵했고 숙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이동국 회장님 일행이신가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 다음 순간 양손으로 문을 연 하인이 한 남자를 들여보냈다. 짙은 남색 슈트에 광택나는 검은 구두. 날씬한 체구에 차분한 몸짓. 나이는 30대 중반. 정돈된 이목구비에 배어나는 지성과 여유.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김민지의 외삼촌인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서진이 눈을 크게 떴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도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형 로펌이었다. 동국과 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우진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고 가족들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이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진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진은 이동욱 부부를 마주 보았다. 실은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이모가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누구보다 근면하고 정직하며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그 말에 서진이 약간 자세를 바로잡았고 동국도 시선을 살짝 내렸다. 하지만 그 반응도 오래가지 않았다. 몇 분 후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문득 민지 쪽을 보았다.
저기, 민지 씨, 실례를 무릅쓰고 묻는데 어머님은 평소에도 그런 일을 계속하세요? 네, 청소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요.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 준호의 결혼 상대에게는 역시 좀 더 환경이 비슷한 가정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말은 온화했지만 그 본질은 분명했다. 우리 집과는 격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역시나 입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우진이 입을 열려 했지만 숙자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민지에게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는 이제 익숙해. 그 목소리는 조용했고 어딘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국이 준호를 보고 말했다. 준호야,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식사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을 향하고 있었다. 상견례 다음 날부터 민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여느 때처럼 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미소도 대화도 제대로 해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하나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 그 분함과 안타까움을 민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준호의 어머니 서진이었다. 민지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조용한 카페. 흰색을 기조로 한 인테리어, 꽃이 장식된 테이블에 서진은 이미 앉아 있었다. 오늘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렇게 서두를 땐 서진은 허브채 입을 댔다. 당신과 준호 씨 일 역시 이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컵을 양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때문인가요?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어머님의 직업, 그리고 가치관.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일하시면서요. 네, 그건 숭고한 일이죠. 하지만 결혼은 숭고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일이니까요. 서진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호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말을 당신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몇 분 후 민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표시된 이름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준호.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역시 우리들의 자라온 세상이 너무 달랐을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 말씀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서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여기서 끝내자.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민지는 말을 잃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사람마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웃어줬던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손을 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민지는 말없이 밖으로 나섰다. 강남거리가 그저 아득하게 흐릿하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 숙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 어서 와. 오늘은 일찍 왔네. 고등어구이 좋은 걸로 구했어. 그 뒷모습을 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엄마, 어떻게 해? 파혼했어. 칼을 쥔 손이 멈췄다. 왜? 격이 다르다고. 엄마가 청소원이라서. 결혼식에 작업복 입은 사람이 오면 보기 싫다고. 그 말을 쥐어짜낼 때쯤에는 민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 있었다. 미안해, 뱀비나, 내 때문에. 숙자는 아무 말 없이 민지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하지만 민지야,
엄마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 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건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 설령 엄마를 이유로 널 버렸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널 지킬 그릇이 아니었던 거야. 조용한 방에 민지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다. 민지는 숙자의 품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얼마나 고생해서 날 키웠는데.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버텨왔는데. 그때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다. 민지야, 이모. 슈트 차림의 외삼촌 최우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듯 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는 민지를 보고 우진은 금세 모든 것을 짐작했다. 민지가 쥐어짜듯이 말했다. 격이 다르다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엄마가 청소원이라서. 우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다. 어떻게 감히 저런 놈들이 이모랑 민지에게. 이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해요. 숙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진아,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지금까지 참아왔으니 조금만 더 참자. 우진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모는 너무 착해요. 이렇게 모욕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모의 정체를 알면 기절할 만큼 놀랄 거예요. 그때 숙자는 민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민지야, 실은 엄마가 너에게 계속 숨겨온 것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민지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숨을 들이켰다. 뭐예요? 엄마는 청소원으로서만 살아온 게 아니야. 다른 일도 하고 있어. 아주 큰 일을. 뭐야? 무슨 말이야? 우진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실 작정이세요? 숙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지켜봐야 해. 엄마,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일 하는데 왜 그렇게 비밀로 하는 거야? 숙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를 믿어줘. 절대로 널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우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최우진입니다. 그 건 서둘러 진행해 주세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민지는 그 영어 대화에 더욱 불안해졌다. 삼촌, 무슨 계획? 누구랑 얘기한 거야? 우진은 차갑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오만한 놈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 테니까. 숙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우진아, 서두르지 마. 자연에 맡기는 거야. 복수는 차갑고 조용히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우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런 놈들에게 이모가 모욕당하는 건. 민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와 삼촌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숙자는 딸에게 미소 지었다. 민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우진은 늦게까지 진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민지는 옆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와는 다른 격식 있는 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나가기 전에 말했다.
이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숙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과하게 하지는 마.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민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와 삼촌의 그 표정에서 자신의 운명이 곧 크게 움직일 예감이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시내 한성건설 본사빌딩 임원층. 사장님, 긴급히 시간 좀 내주십시오. 비서실 문을 박차고 젊은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한울그룹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이동국은 순간 귀를 의심하며 서류를 놓던 손을 멈췄다. 한울그룹, 그 한울? 네, 그 대한민국 대기업 그룹입니다. 서울 최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저희 회사를 특별 초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직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내밀었다. 이겁니다. 규모는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 저희 회사는 단숨에 전국 규모의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착오가 아닐까. 우리 같은 중견기업이 한울에 지명되다니. 사장님, 정말 왔습니다. 기회가. 동국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을 빛내며 힘껏 말했다. 좋아, 지금 당장 최고의 자료를 준비해. 이건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전 직원 긴급 소집이다. 그날 밤 동국은 퇴근하자마자 서진에게 흥분하며 말을 시작했다. 여보, 드디어 왔어. 한울그룹에서 직접 제안이 왔어. 한울이라니, 그 한울? 그래, 그 대한민국 대기업 그룹 중 하나야.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결혼식도 신라호텔에서 성대하게 할 수 있어. 하객도 많이 불러야 하고. 동국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준호 결혼 상대 간호사 딸이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야. 만약 그 가난한 청소원 딸과 결혼했더라면 이런 기회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거야. 서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신분 다른 집안과의 인연은 끊어두길 잘했어. 그 아이와는 애초에 세상이 너무 달랐어.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 한울타워 63층 회장실에서는 최우진 이사가 최숙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한성건설의 이동욱 대표로부터 입찰 참여 공식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숙자는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네, 기업 규모, 재무 상태 모두 중견급이지만 이동욱 대표는 지극히 야심적입니다. 아내 박서진은 전업주부, 아들은 우진이 순간 말을 멈췄다. 이준호, 민지 씨의 전 약혼자입니다. 숙자는 눈을 감았다. 그래. 한동안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직접 만나죠. 며칠 후 한울그룹 본사, 한울타워 63층, 회장 전용층. 이동욱은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전면 유리창으로 된 응접실,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과 각국 정상들과의 사진, 윤이 나는 바닥. 이것이 한울인가? 그야말로 격이 다르군. 비서가 나타나 고개를 숙였다. 이동욱 사장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방으로 안내된 동국은 숨을 헐떡이며 내부를 둘러보았다. 마치 국가의 중추에 온 듯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동국은 반사적으로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성건설에 하지만 얼굴을 든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낡은 감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가슴팍에는 한울클린이라고 수놓아진 명찰,
허리에는 노란색 고무장갑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청소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뭐야? 청소 직원이잖아. 동국은 소리쳤다. 아줌마, 지금 중요한 면담 중이잖아. 나중에 와. 그러나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회장 자리로 걸어갔다. 천천히 앉아서 책상 서랍에서 슈트 재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명함을 한 장 꺼내 동국에게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동국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울그룹 회장 최숙자라고 합니다. 동국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그 모습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다. 예전에 딸 민지의 상견례 자리에서 신분이 다르다며 깔봤던 청소원 어머니, 바로 숙자였다. 놀라신 것 같네요. 숙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방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슈트 차림의 차분한 몸짓의 남자, 한울그룹 집행이사 최우진이었다. 이동국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의 집행이사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우진 씨. 예전에도 거기서 뵙지 않았습니까? 민지 씨의 외삼촌으로. 동국은 완전히 말을 잃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청소원 어머니가 회장이라고. 숙자는 응접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20대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빌딩 청소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단순히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동선, 건물의 결함, 모든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거기서 개선안을 내고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신뢰를 쌓고 투자를 확대하여 30년 만에 저는 한울그룹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4시에 현장에 나가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회장님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현장과 사람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영자라고 할 수 있죠. 동국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무례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동국 사장님, 당신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경이라는 말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했죠. 저는 그것을 청소원으로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숙자는 똑바로 돌아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 당신 회사에는 맡기지 않겠습니다. 동국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회장님, 제발 직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입장의 차이를 넘어 앞으로 성심성의껏. 당신이 잃은 것은 신뢰입니다. 제 청소복을 보고 당신은 깔봤죠. 그것이 답입니다. 숙자는 명함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에 맡기겠습니다. 이동국 씨, 저에게 사과하기보다 먼저 딸에게 사과하세요. 당신이 짓밟은 것은 사람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남겨진 동국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동국의 집 서초구 고급 빌라.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동국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가했다. 거실 불빛을 발견하고 서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뛰어나왔다. 어땠어요? 계약 잘 됐죠? 언제? 계약서? 동국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 네? 서진은 눈을 크게 뜬 채 서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동국은 떨리는 손으로 슈트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한울그룹 회장 최숙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설마 그 상견례 때 청소원? 동국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격이 다르다며 우리가 모욕했던 그 여성이 한울의 회장이었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야.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직접 청소를 계속하면서 맨몸으로 그 한울을 일궈낸 진짜 경영자였어.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눈앞에서 깔본 거예요? 그렇지. 동국은 머리를 감싸쥐고 목소리 없는 신음을 흘렸다. 5천억 프로젝트도 전부 날아갔어. 그보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흰 가운 차림의 준호가 병원에서 귀가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부모님의 침울한 표정에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동국과 서진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숙자가 한울그룹의 회장이라는 것, 그날 밤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면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민지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그럼 우리들은 그저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서진은 눈가를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우리가 정말 심한 짓을 했어. 민지 씨와 어머님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 생각만 해도. 준호는 꽉 쥔 주먹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제가 민지를 지켰더라면,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었더라면 지금도 그녀가 옆에 있었을 텐데. 동국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자. 네? 지금 당장 만나러 가자. 최 회장님께. 그리고 민지 씨에게 무릎 꿇고라도 사과해야 해.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성의를 다할 수밖에 없어. 그날 밤 한울그룹의 한 회의실. 민지는 당황했다. 왜 이런 곳에 불렀어요? 들어가도 돼요? 최숙자는 창가에 서서 민지와 외삼촌 최우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지야, 지금까지 너에게 딱 한 가지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 민지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숨을 들이켰다. 뭐예요? 엄마는 청소원으로서만 살아온 게 아니야. 사실은 이 한울그룹의 회장이야. 네? 네가 초등학생 때 밤늦게까지 일했던 건 알고 있지.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회사를 계속 키우고 있었어. 처음에는 빌딩 청소 하청업체. 하지만 조금씩 업무를 늘리고 신뢰를 쌓아 지금은 전국에 30개의 계열사를 둔 기업이 됐어. 우진이 덧붙였다. 한울의 연매출은 현재 약 1조 원입니다. 청소, 도시개발, 주택재생, 모든 분야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도 원점인 청소 현장에 매일 아침 나가고 계십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까지 침묵했어요? 숙자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회장의 딸로서가 아니라 청소원의 딸로서 어떤 시선으로 보든 너의 가치를 믿어줄 사람에게. 하지만 이제는 나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네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분명 잃어서 다행인 것들일 테니까. 다음날 이른 아침 이동욱 부부는 최숙자 씨 집 앞에서 1시간가량 서성였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전해야 할지, 고개를 숙일 말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국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 벨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숙자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이 무릎을 꿇었다. 숙자 씨, 아니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숙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안에서 얘기하시죠. 거실로 안내된 동국 부부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민지도 말없이 옆에 앉았다.
동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장님, 아니 숙자씨,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겉모습이나 직업만으로 함부로 판단했고 존경해야 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나갔다. 민지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도 당신도 깊이 상처 줬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쉽게 아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숙자는 표정을 풀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겉모습이나 직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몇 번이고. 그래서 딸에게도 제 정체를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으면 했기 때문이죠. 동국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도 외모도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가슴 앞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민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야, 괴로운 듯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다. 정말 미안해. 전부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말씀에 휘둘려서 네 어머니가 청소원이라고 듣고 함부로 거리를 두어버렸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지는 가로막듯이 이어나갔다. 엄마가 청소원이었을 때 당신은 나를 버렸어. 그런데 회장인 것을 알자마자 돌아오다니. 그게 당신의 사랑이야. 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민지는 더욱 냉정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때 당신은 엄마를 버렸어.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는 당신의 말은 아무 가치도 없어. 숙자는 그 옆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게 컸구나, 민지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너에게 어울리는 거야. 돈국은 절망한 듯 중얼거렸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건가. 몇 달 후 민지는 한성대학병원에서 한 의사와 재회한다. 소학이 내과 의사 이현우. 그는 민지의 가정 환경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민지 씨 어머님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서다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민지는 대기실에서 숙자에게 물었다. 엄마, 왜 오늘까지 그 옷이에요? 숙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옷으로 널 키웠어. 이 옷이 내 인생 그 자체야. 그래서 자랑스럽게 오늘 이걸 입고 참석하는 거야. 축사 시간 숙자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옷으로 바닥을 닦고 신뢰를 쌓고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는가. 사랑 또한 조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년 후 민지와 현우의 집에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숙자는 그 손자를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돈도 지위도 아니야.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야. 민지가 숙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엄마, 저는 엄마의 뒷모습에서 모든 것을 배웠어요. 고마워요. 그 방에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을 포기했을까요?